정리하면 현재 월 소득은 2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늘어난 상태고요. 생활비 지출도 당연히 초긴축하고 있습니다. 제세캣 홈메이드 머니. 위기 극복 분투기 1탄입니다. 투자 실패 영상에서 제가 노동소득을 만들어내는 것을 다시 시작했고, 아르바이트든 뭐든 일단 가리지 않고 할 계획이고, 그렇게 해서 월 100만원 정도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지난주부터 월 수입이 약 220만원가량으로 늘어났습니다. 아르바이트는 지금 2개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편의점에서 새벽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주 5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11월 말에 주 2일로 시작했다가 결혼이 생기면서 지난주부터 5일로 늘어났고요. 월 200만원 정도 주유수당 포함이고 4대 보험이 적용됩니다. 제가 거의 3년 만에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가 다시 됐는데요. 1월에 급여를 받아봐야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겠지만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월 납부 금액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아르바이트는요. 이건 사실 6개월 전부터 쭉 해오던 건데요. 무인 코인 세탁소의 관리 알바입니다. 일명 청소 요정이에요. 주 6일 소소한 청소와 공간 정돈하고요. 일주일에 한 번은 자판기도 채우고 쓰레기도 버리고 청소기 돌리고 물걸레질도 하는 대청소를 해요. 매일 소소하게 관리하는 건 길어야 10분이 안 걸리고요. 일주일에 한 번 대청소할 때는 저도 제 빨래를 돌리면서 하는 거라서 사실 시간을 쓴다는 느낌이 거의 없습니다. 좁은 공간이라 그렇게 힘이 드는 것도 아니고요. 급여가 월 15만원 플러스 매주 1회 세탁과 건조를 무료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금액으로 치면 월 한 20만원 정도 돼요. 어쨌든 둘 다 최저시급에 가까운 일이기 때문에 23년 최저시급이 9,620원으로 올해보다 5% 인상된다고 하니까 1월달부터는 금액이 조금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르바이트 장소 모두 바로 근처라서 출퇴근이 5분 컷이고요. 저라는 사람의 특성과 찰떡같이 잘 맞는 일들입니다. 감사하게도 두 군데 다 점주님들이 굉장히 좋으시고 손님들도 되게 젠틀하셔서 이때까지 진상 고객을 만나본 적은 없어요. 혼자 하는 일이라서 사람 사이에서 스트레스 생길 일도 없고요. 그냥 저만 잘하면 되는 일들입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처음 해보는데요. 일이 아니라 약간 타이쿤 게임 하는 기분이 들어요. 재고 떨어지자마자 물건 채워놓고 막 칼각 맞추고 이런 게 적성에 너무 잘 맞아가지고 즐겁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코인 세탁소 관리 일은 보셨다시피 액수도 너무 적고 돈 때문에 시작한 일은 아니었고요. 제가 모든 일을 집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 어떨 때는 컴퓨터 앞에 붙어 앉아서 며칠씩 집을 안 나가는 일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하루 한 번은 집 밖에 나가서 바깥바람도 쐬고 몸도 좀 움직이려고 시작한 일인데요. 운동을 한다든지 다이어트를 결심을 할 때 보통 못 지키면 벌금 내기 하잖아요. 그런데 벌금은 까짓거 내고 말지 이렇게 되기도 하는데 반대로 돈을 받으니까 오히려 훨씬 철저하게 지키게 되더라고요. 헬스장에 돈 내놓으면 안 가지만 회사에서 월급 주니까 하루도 안 빠지고 출근하잖아요. 또 제가 책임감의 이과장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6개월 하는 동안 단 한 번도 빵꾸 내지 않고 아주 성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 빌트인 세탁기가 너무 콩알만해서 나가서 세탁을 해야 하는데 제가 이용하는 세탁소를 제가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참 만족스럽고요. 무엇보다 제가 과거에 대기업에 다니면서 했던 일과는 다르게 둘 다 머리는 전혀 안 쓰고 몸만 쓰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제 뇌의 용량, 말하자면 정신적인 에너지가 오롯이 지켜진다는 게 이 일들을 선택한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사실 노동소득만으로 돈을 더 많이 벌려고 했다면 다른 일을 해볼 수도 있었는데요. 지금 하고 있는 공부 또 유튜브 같은 것들을 최대한 유지하고 싶어서 급여는 적지만 뇌를 아낄 수 있는 일들을 선택했습니다. 편의점에서 일하는 시간이 상당히 긴데요. 매장을 칼같이 관리를 하면서도 짬짬이 책을 읽거나 유튜브 원고를 쓴다든지 챌린지를 기획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함께 할 수가 있더라고요. 지금 이 영상의 원고도 계산대 앞에서 랩탑으로 썼어요. 책상 앞에 앉아서 머리를 싸매고 있는 것보다 틈틈이 몸을 움직이는 것이 오히려 주의를 환기시켜서 더 좋은 아이디어를 떠오르게 해주기도 하더라고요. 뇌과학에 따르면 뇌가 집중 모드를 벗어나서 몽상 모드로 들어갔을 때 긴장을 풀고 흩어진 정보들을 재조합해서 풀리지 않던 문제의 해결책을 발견하거나 기존의 생각들을 넘어서는 영감을 떠올리게 된다고 합니다. 뇌과학까지 이야기하려니까 좀 거창한데요. 어쨌든 제가 경험하고 있는 바 급여는 적지만 저만 노력한다면 시간과 에너지를 알차게 활용할 수 있는 일이라는 점에서 무척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활비 지출도 당연히 초긴축하고 있습니다. 내역을 살펴보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
것처럼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바뀌면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줄어들 예정이고요. 그 외에도 달라진 항목이 우선 식비가 있어요. 주 1회 이상 먹던 배달음식은 긴축 들어간 후부터 한 달에 한 번 먹을까 말까 한 정도로 거의 끊었고요. 편의점에서 일하니까 식사가 해결돼서 식비를 많이 절약할 수 있습니다. 삼각김밥과 샌드위치를 섭렵하고 있어요. 11월, 12월 지출 내역을 평균 내보니까 20만 원이나 줄어들었습니다. 앞으로 더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제 지출에서 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교육비는요. 새로 유료 강의를 듣고 있지는 않습니다. 도서 구입비는 아예 안 쓸 수는 없고요. 전처럼 읽고 싶은 책이 생기면 먼저 사고 보는 대신에 공공도서관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집과 가까운 도서관을 이용하시면 참 좋은데요. 만약에 집 근처에 있는 도서관에 없는 책이 있더라도 상호 대차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훨씬 더 다양한 책을 빌려보실 수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상호 대차라는 건 서로 연계된 도서관끼리 책을 주고받을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구 단위로 도서관들이 통합 운영되거든요. 그래서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책을 검색해서 우리 동네 도서관에 없고 다른 동네 도서관에 있는 책이라면 상호 대차 서비스를 신청해서 내 집과 가까운 도서관에서 책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다들 알고 계셨으리라고는 생각되는데 혹시 모르신 분이 있었다면 이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월 55만 원 잡혀있던 교육비는 현재 월 5만 원 미만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쇼핑 항목이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머리를 지금 못 자르고 있어요. 제가 머리가 꽤 빨리 자라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이거를 매주 유튜브 영상으로 기록이 남는 걸 보니까 진짜 무시무시한 속도로 자라네요. 개인적으로 똑단발 스타일을 선호하는데 10년 넘게 다니고 있는 미용실이 굉장히 비싸서 일단은 좀 더 버티면서 길러볼 생각입니다. 옷을 사는 비용도 당연히 제로예요. 생필품으로 립밤 하나 산 거 하고 기초 화장품들 다 떨어진 거 생일 쿠폰을 야무지게 활용해서 사둔 거 말고는 없고요. 그래서 기존에 월 비용이 8만 원으로 잡혀 있었는데 2만 원도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모임과 경조사 비용은 원래 10만 원이 잡혀 있는데요. 11월은 하나도 안 썼고 12월에만 14만 원 정도 썼더라고요. 사실 내년에는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야 될 것 같아서 사람들 만날 마음의 여유도 없지 않을까 싶어서 12월에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몰아서 만났어요. 23년에는 이 항목도 거의 지출하지 않게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월 소득이 20만 원, 거의 제로에 가까웠는데 22년 12월 말 현재 220만 원 가량으로 늘어났고요. 지출은 월 330만 원에서 255만 원 정도로 약 75만 원 가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당장 줄일 수 있는 비용들은 꽤 줄인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주거비를 줄이기 위해서 이사를 가는 것도 고려를 하고 있고요. 과거에 제가 월 수입도 없으면서 얼마나 지출을 많이 했는지 반성하면서 소득은 늘리고 지출을 줄이는 양방향으로 모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이 상태에 그냥 머물러 있지 않기 위해서 공부하고 컨텐츠를 만들고 하는 일들, 또 새로운 시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있어요.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그 균형을 잡는데 저의 시간과 에너지를 잘 분배해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참 갈 길이 멀고 이제 시작인데요. 약속드렸던 것처럼 위기를 견디고 극복해 나가는 저의 분투기, 앞으로도 새로운 변화가 생기는 대로 계속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소위 국내에서 명문이라고 불리는 대학을 나오고 대기업에도 어려움 없이 입사를 해서 또 과장까지 승진도 빠르게 했었는데요. 그런 사회적으로 남들 눈에 보기에 그럴듯했던 그 모든 것들이 제가 진짜로 바라는 자유나 행복이나 심지어 돈도 가져다 주는 건 아니었더라고요. 회사 생활이 참 만만치는 않았지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일이 싫거나 힘들어서 놀고 싶어서 회사를 그만둔 건 아니었어요. 저는 사실 굉장한 일중독자입니다. 몇몇 댓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파이어족이라고 해서 저는 노동의 가치를 폄하하거나 노동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은 것은 아니에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제 경우는 노동소득의 태생적인 한계, 회사에 얽매여 있을 수밖에 없는 삶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것이 이 길을 택한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실제로도 퇴사 후에 저는 스마트 스토어도 운영했었고 투자를 공부하고 실행도 열심히 했고 또 이렇게 유튜브 채널도 여러
들었고 과거 회사를 다닐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시도를 하면서 더 바쁘고 의욕적으로 생활해 왔으니까요. 지금 편순이가 된 것도 물질적인 것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다 따져본 끝에 지금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생각한 방법을 제 스스로 결정한 일이고 기대했던 것 이상을 얻고 있어서 굉장히 만족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과거 대기업 다니면서 정장에 하이힐 신고 여의도로 강남으로 출퇴근하던 때보다 삶의 만족도는 지금이 훨씬 높은 것 같아요. 노동과 더불어서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병행할 수 있어서 하루를 1.5배로 살고 있는 기분이에요. 몸이야 조금 힘들지만 더 활기찬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만 24시간이 완전히 제 것이었던 지난 2년과는 상황이 달라졌으니까 시간을 더 밀도 있게 쓰기 위해서 그리고 노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성장하기 위해서 제 삶의 의미를 잃지 않기 위한 일에 쓸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관리에 대해서 최근 재미있는 책을 하나 읽어서요. 직접 실행에 옮겨보면서 실험하고 있는 중이에요. 새해가 다가오고 있으니까 시간 관리에 대한 이야기도 조만간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파이어족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틀을 벗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저는 학교에서도 모범생이었고 회사에서도 FM대로 일 열심히 하는 직원이었기 때문에 저 자신이 체제 안에 있는 것이 굉장히 잘 맞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왔었거든요. 경쟁 관계에서 인정도 받았었기 때문에 굳이 그걸 벗어나서 자유를 갈망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제 삶의 여러 우연들과 또 제가 내린 결정들로 여기까지 오고 보니까요. 내 삶을 내 뜻대로 내 힘으로 만들어갈 자유가 제가 진정 원하는 거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경제적 자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투자를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경제적 자유는커녕 경제적인 위기를 겪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루하루가 너무나 멋지고 만족스럽다는 사실에 저 스스로가 가장 놀라고 있습니다. 명문대 나와서 편순이 하고 있다고 인생 조졌네, 망했네 하실 분도 물론 계시겠죠. 그런데 지금 제 모습이 보시기에 어떻든 아무튼 저는 여전히 잘 그리고 열심히 살고 있어요. 사실 오늘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은 투자 실패 영상을 올렸을 때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께서 공감하고 또 응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남겨주신 조언 또 쓴소리를 통해서도 많이 배우고 있어요. 댓글 중에서 노동과 파이어족에 대한 의견들도 꽤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제 생각을 조금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물론 제 이야기가 정답은 아니고요. 저는 저의 꿈을 향해서 앞으로도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겠습니다. 구독해주시고 댓글로 의견과 마음 나눠주시고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반짝반짝 빛나는 하루가 되실 거예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